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12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힘드셨겠습니다만 오늘 코스닥을 중심으로 거의 검은 목요일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시장, 왜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지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럼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여지는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시총 상위주들 순서입니다. 이제 이 에코프로비엄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이요. 오늘 HLB 같은 경우 오늘 일부 쇼커버가 좀 들어온 걸로 보여지는 이 장중 이 수급 상황을 이렇게 보면 호가창이나 매매됐던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사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죠.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 HLB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보시면 6%, 5%, 6%, 6% 요거 리노공업 3% 하나 있고요. 7%, 4%, 12% 거의 지금 5에서 10% 정도 시총 상위주들 5에서 10% 정도씩은 거의 다 하락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급락을 하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지수가 버텨내기가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하락을 했던 이유. 일단 오늘 아침에 시작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CPI에 대한 결과, 미 증시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오늘 일단 갭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CPI에 대한 얘기들을 좀 소화하면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CPI에 대한 해석이 예상치보다는 못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한 결과가 돼버렸지만 장 막판에 유럽 증시까지만 해도 일단은 그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 나오게 될 지표들 오늘 저녁 PPI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피크 아웃에 대한 이 지표들이 조금씩만 더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씩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나간 상태였는데 오전장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코스피 오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하락률이 훨씬 더 컸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소위 얘기하는 김치코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냈던 코인들이죠. 이 부분들이 한때 프리미엄을 더 받네 어쩌네 이러면서 나왔던 이 코인들이 루나 테라 이 형태들이 폭락을 하면서 95% 폭락을 했다 그러던가요? 예, 폭락을 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인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안의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쪽에서 폭락이 나오면서 일부 거래소에서 거래 중단도 나오고요. 특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의회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급락세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코인들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엔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이라든지, 이쪽 게임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섹터들이 오늘 같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CJENM 오늘 이렇게 좀 떨어졌던 부분도 그런 부분의 일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중심의 급락세를 냈는데요. 글쎄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올해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심도 지금 극도로 약화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겨우겨우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버텨내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뭐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V자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죠.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소화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일단 지금 그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언제쯤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씩 이제 풀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거 만기를 맞아서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금투 쪽은 조금 코스피 쪽 매수를 조금 기대를 해보기는 했는데, 오늘 뭐 주야장천으로 뭐 그냥 아예 뭐 계속 두드러 깨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을 이제 3시 이후부터 선물 매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하더니 동시효과 이후에 플러스 전환 그리고 마감 때까지 2천억 매수하고 끝을 냈습니다. 뭐 이건 나쁜 흐름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좀 좋지 못한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오늘 뭐 섹터나 종목들 얘기는 지금 안 할 거고요. 오늘 영상도 이거 하나만 올려드릴 건데, 일단 코스피부터 먼저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열려 있기는 이 바운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오르든 내리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요 자리 상태에서 보면 올라서는 게 맞았던 그림이거든요.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예상됐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일단 뭐 미국 증시 CPI의 영향이었던, 오늘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부양책 관련한 부분들이 또 나왔는데, 위안화 약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중국 증시의 도움을 좀 많이 받지는 못했고요. 우리나라 환율도 오늘 마지막엔 제가 못 봤는데 환율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조금 이 외국인들 매매에 대해서 매도 우위 쪽을 계속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진행됐던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이렇게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2525포인트 전후 한 요 자리까지는 일단 또 한번 볼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이 자리가 이제 바닥일 것이냐 아니냐가 일단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오늘 종가상으로 놓고 따져서 봤었을 때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도 너무도 저평가인 상태인 거 맞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문과학이라는 말씀을 계속 많이 드렸었고요. 그 인문적 요소, 즉 인간의 심리 상태가 많이 투영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군중 심리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한쪽으로 옮겨 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증시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최근의 시장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옳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부적인 여건에서 그 여건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 제가 오늘 이 글을 하나 써가지고 올려드린 게 있는데, 요 부분이 언뜻 빨리빨리 안 잡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원인들 보면 중국 문제 있고요, 우크라이나 장기화 문제 있고요, 임금 상승 이 부분도 계속해서 떨굴 수 없는, 이게 이제 빨리 떨굴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임금 상승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나면 내려오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구간에서 그렇다면 이제 시장 이대로 해서 끝이 날 것이냐, 거의 박살나고 완전 뭐 이 끝을 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갈 것이냐, 뭐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당연히. 일단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PI 오늘 발표된 거에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뉴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기사 이런 거 보실 때는요. 결과론적인 거에다 끼워 맞춘 뉴스들은요. 그건 기자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안 좋은 뉴스만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래서 사람의 심리를 다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게 되죠. 이제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 분명히 피크아웃 관련된 부분들은 있었어요. 이 내용들은 있었는데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 즉 피크아웃의 속도가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지금 시장의 판단이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이제 이후 나오게 될 지표들 봐야 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바에 따르면 다음 달도 CPI나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조금씩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 예외적으로 조금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좀 예외적인 부분으로 나타난 게 서비스업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제 물가 상승 부분이 전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속도가 지금 조금 빠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지표를 봤었을 때, 어제 지표를 봤었을 때 조금 이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제 다시 반영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걸 반영한다 하더라도 아직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음 달도 지표는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두드러 잡아야 되고 이걸 두드러 잡기 위해서는 급격한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시장이 그걸로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급격한 긴축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만 조금 꺾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할 필요는 굳이 없겠네? 이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다음 달까지 나오게 될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부분 뭐 여기서도 잠깐 뭐 이건 나중에 들어오셔서 직접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도 오늘도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의 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봉쇄만이 정답이 아닌 상황인데 너무 지금 봉쇄 쪽으로 가면서 경기를 자꾸 침체시키고 있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뉴스로도 나왔었는데 부양책이 지금 계속해서 아마 나올 거고 금리나 얘기들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 이 최소한 바닥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반등할 때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뭐 중국의 부양책은 지금 뭐 한두 달 하고 끝낼 부양책이 아닙니다. 올 한 해 계속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얘는 여기 정도까지 열어는 놔야 되되 아마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조금 빠르게 나와서 요 정도 자리선 이제 조금 한 단계 또 낮아졌는데 요 정도 자리선에서는 바닥을 좀 다시 다지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뭐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문제이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딱 지금 꺼드린 자리에 바닥 자리를 오늘 찍었어요. 연중 저점 어제에 이어서 엊그저께에 이어서 오늘 연중 저점 찍은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더 밀릴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 요렇게 보여드렸던 요 라인 800 약간 언더라인까지도 일단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글쎄요, 이게, 만약 오늘 이 코인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다, 이거 하나가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 내일 당장 됐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밀릴 여지는 조금 더 있는데, 요게 일정 정도 진행되면서 여기서 바닥을 다져야 합니다. 일단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계속 다지기가 진행되다가 지금 조금 외부적인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그 밀린 상황 자체가
아직 진행형인 내용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인이라고 한다면 진행 중인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일정 정도 내려오는 상황에서 다지기가 그 다음 나와야 한다. 지금 코스피가 다지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털썩했는데 약간의 밀림이 또 나왔는데 그 지금 다지기를 했던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지기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그냥 쭉 밀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조금 그림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계속 다지기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 약간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한번 밀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다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상황, 그 상황 이후에 지금 다시 밀린 이런 움직임이라서 코스피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 변수는 오늘 이 코인 문제가 변수였던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내일 바로 반등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지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지금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짧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짧게 보면 작년 8월이나 6월부터 시장이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길게 보면 작년 1월 이제 이 QT 얘기 처음 나오면서부터 1월 4일이었나요? QT 얘기 처음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그때부터 변동성을 크게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 치면은 지금 제법 긴 시간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고 힘들게 흘러간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더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지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부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오랜만에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나라 증시가요.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증시가요.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인데 이게 월봉이잖아요. 월봉인데 여기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요 구간 박스권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한번 딱 돌파를 하고 나서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 한번 충격 이후 이 2008년 충격 이후에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 또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박스권이 있었잖아요. 10년간의 박스권 이후에 한 차례 반등, 누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 지금 올라온 기간, 이제 앞에 거 다 치우고요. 올라온 기간을 보게 되면요. 요 자리, 요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2020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6월까지 1년 2개월 상승이 나왔습니다. 1년 2개월 상승이 나왔고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 5월 11개월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도하게 급격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실은 요 정도 선에서 좀 쉬었다가 다지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0 올해죠. 올해 1월 달 아니죠.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 달에 여기서 더 가면 안 됩니다.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거 무시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비례해서 지금 올라갔던 기간 비례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의 기간적으로 보면 거의 다 와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을 보면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고요. 지금 50% 정도 되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구간상으로 봤었을 때도 거의 이제 지지 라인 근처쯤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아마 밀리더라도 얼마 더 밀리기 힘든 상황이고요.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고 밸류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초저평가 상태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가장 저평가 상태인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외국인의 우리나라 증시 비중을 봐도 가장 적은 비중을 갖고 있는 구간에 속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재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올해 전체적인 연간 실적 추정치를 놓고 봤었을 때 견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글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뭐 이게 언제 뭐 오늘 내일 바로 당장 뭐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밑에 하단은 계속 지금 제가 하단이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도 지금 자꾸 밀려서 사실 조금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제가 보이는 시각에선 분명히 여기서 더 밀릴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억지로 계속 갖다 미는 그 흐름밖에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구간을 잘 넘기셔야 현명하게 잘 넘기시거나 또는 잘 버티셔야 이 다음 구간 다시 반등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안 올 것 같죠? 지금은 뭐 거의 이 공포 구간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뭐 인간사 자체가 그렇죠.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리막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